네, 미적분학 첫 번째 단원이 수열의 극한인데 여기는 수투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과 매우 밀접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때 배웠던 내용을 충분히 잘 떠올리셔서 수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좀 더 좋으실 겁니다. 첫 번째 수열의 극한에 이제 수열의 수렴과 발산인데 수렴이란 단어는 아시죠? 어떤 값이 어떤 값이 특정 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가 보통 이걸 수렴이라고 불렀었고, 그렇지 않으면 발산이라고 부르고, 발산은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지거나 혹은 여러 개의 값을 왔다 갔다 진동하는 케이스가 이제 발산이었죠.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크게 설명드릴 건 없고, 기호가 이제 이렇게 수투에서는 여기는 AN이 뭐였었죠? fx였죠.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지면 얘를 수렴이라고 부르고, 그러지 않으면 발산이라 불렀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이 fx라는 함수의 극한이 여기 an이라는 수열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an은 수열의 항이죠.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이지는 않아요. 함수의 극한은 항과 항 사이가 이제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유가 그 x값이 주어진 x값이 정의역 실수 전범이다 보니까 거기 무한히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x값을 대입하다 보면 함수값도 연속적으로 배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수열이다 보니까 1항, 2항, 3항에 맞게 A1, A2, A3 항의 형태가 이렇게 뚝뚝뚝 끊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나온 것처럼 여기 AN이 1번 항이 1 플러스 n분의 1일 때 일반항이라는 표현이었죠. 수열에서 일반항, n항 일반항 1 플러스 n분의 1일 때 n에 1을 집어넣게 되면 A1 값은 1 플러스 1분의 1이 돼서 이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A2의 값은 1 플러스 2분의 1, A3 값은 1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러다 보니까 점점 값이 2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다가 점점 한없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n의 값이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1 플러스 n분의 1,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값은 0에 수렴하겠죠. 결국 이 값은 거의 1에 가까워진다는 뜻인데 1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1의 위쪽에서 가까워지기 때문에 1의 우극한 쪽에서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고, 얘는 반대로 1-n분의 1이니까 n에 1 집어넣으면 0 나왔다가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계속 천천히 올라가서 나중에 이 n이 무한되게 되게 되면 1-n분의 1에 이 n이 무한대가 되면 이 값은 거의 0에 수렴할 텐데 값이 1-에 수렴하겠죠. 1에 아주 가깝지만 1의 아래쪽에서 올라오는데 함수의 극한처럼 이 점과 점들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으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이으시면 안 되고 뜨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도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의 이동 경로를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이 수열의 항들이 점점점 1번은 1의 우극한에, 2번은 1의 좌극한에, 3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n값에 숫자를 집어넣어 보시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죠. 2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돼서 1 플러스 2분의 1, 3 집어넣으면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4 집어넣으면 1 플러스 4분의 1 하다 보니까 분모는 무한히 커지는데 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값은 0에 수렴할 테니까 결국은 이 값은 1의 우극한이냐 혹은 좌극한에, 이게 플러스이면 무한대분의 1에 수렴해서 이게 0에 수렴하겠지만 0의 우극한에 수렴하겠지만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얘는 0의 좌극한에 수렴하다 보니까 1에 가까이 가긴 가는데 1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1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어쨌든 1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함수의 극한과 내용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실 테고, 여기 있는 내용도 뭐 그렇게 어려우신 내용은 아니죠. 수트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내용이니까. 수열이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하는데 그게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지거나 혹은 진동하는 케이스, 이런 경우 우리가 수렴하지 않는다, 그래서 발산이라고 표현한다. 다음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고 그 결과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올 때 an이 알파에 수렴하면 이제 수렴값을 쓰라는 얘기죠. 극한값을 표현하는 뜻이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분모가 n 플러스 1분의 1, 이게 1항이었고 2항이었고
3항이었는데 이제 n항이 되게 되면 이런 꼴이 되게 되고 점점 가다가 이 n이 무한대게 되게 되면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분모는 무한대, 분자는 1. 따라서 이 값은 0에 수렴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일단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해서 점점점 하다 보면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게 무한대분의 1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0에 수렴할 테니까 마이너스 0은 결국은 0이 되겠네요. 이 값도 0에 수렴한다. 3번 문제 마이너스 1, 3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하다 보니 이 값 n이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거 일일이 숫자를 다 계산하기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일반항 형태를 보니까 분모는 3의 무한대제곱, 분자는 마이너스 1의 무한대제곱 하다 보면 이게 무한대분의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수렴할 테니까 이 값도 0에 수렴하겠죠.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이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과 거의 유사하죠. 일반항이냐, 이제 함수식이냐의 차이점인데 1번 일반항이 상수항이 곱하기 되어 있으면 이 곱해지는 상수항은 뺄 수도 있고 혹은 필요하면 넣을 수도 있고, 근데 만약 리미트 an이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알파에 수렴한다면 c 곱하기 알파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편이고, 수렴하게 되면 이렇게 리미트가 뭐 할 수 있죠? 분배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기호 중에 고등학교 2로 배운 기호 중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모두 다 분배 가능한 거는 리미트가 유일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리미트만 유일하게 다 됩니다. 다만 이 나눗셈 할 때는 0으로 나누지 않는다, 나누기 0한다 라는 경우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수렴하겠죠. 그래서 덧셈, 그 다음에 뺄셈, 곱셈, 나눗셈에 모두 다 이렇게 분배해서 각각 극한값을 계산하시면 되고, 밑에 이런 참고사항 잘 읽어보셔야죠. 상수 플러스 무한대는 당연히 무한대, 상수 마이너스 무한대는 상수는 무한대 값에 더하거나 빼거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 a 값이 양수가 되게 되면 양수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양수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a가 음수이면 음수 곱하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음수 곱하기 음의 무한대는 양의 무한대가 되고,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그 값이 앞에 있는 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어쨌든 0에 수렴한다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시오인데 실제로 그냥 직접 계산해야 되겠죠. n에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2 플러스 무한대분의 2, 그래서 이 값은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정답은 2. 네, 그렇게 될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5번 문제는 원래 이게 좀 정석적인 풀이라고 할까요? 원래 분배하죠, 보통. 2 이렇게 분배, 이렇게 분배. 그럼 마이너스 n분의 4. 그다음 이렇게 분배, 플러스 n분의 1. 다시 이렇게 분배, 마이너스 n 제곱분의 2. 자, 그래서 각각의 극한값을 계산하게 되면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값은 0에 수렴할 테고, 이 값도 0에 수렴할 테고, 이 값도 0에 수렴하니 극한값은 2가 되겠네요. 이러셔도 괜찮고, 아니면 처음부터 어차피 얘가 지금 어디에 수렴하죠?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값은 2에 수렴할 테고, 이 값은 1에 수렴하기 때문에 각각 수렴한다면 직접 리미트를 분배해서 리미트 2와 리미트 1, 2에 수렴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산하셔도 여기서는 수렴하니까요 크게 상관은 없겠네요. 자, 이 부분은 an과 bn이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마이너스 2an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bn 각각 분배 가능하죠. 그 실수배 마이너스 1을 끄집어내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an이 2에 수렴하게 되고 플러스 bn이 1에 수렴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3에 수렴한다. 이게 정확한 방법이겠지만 실제로 수렴한다면 여기다 직접 숫자를 이렇게 대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일반항이 함수식 할 때도 함수의 극한할 때 했었는데, 이렇게 일반항이나 함수식 자체가 복잡하게 되면 보통 뭐 했었냐면 치환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2an 플러스 3bn을 cn이라는 수열에
치환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cn이라는 수열은 마이너스 12에 수렴하게 되고,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an의 극한값을 알고 cn의 극한값을 알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bn의 극한값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bn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넘깁니다. 그럼 3bn은 cn 마이너스 2an,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따라서 bn이라는 수열은 3분의 1 cn 마이너스 3분의 2 an과 같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 문제에서 bn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bn의 극한값은 결론은 여기에 극한을 취하라는 얘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3분의 1 cn 마이너스 3분의 2 an. 자, 이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뭐 분배해서 계산해야 되겠지만 뭐 이 정도 우리가 쉽게 계산이 될 테니까 대입을 해보면 cn의 극한값은 아까 마이너스 12에 수렴했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2, 그다음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an은 어디에 수렴했었죠? 문제 보면 3에 수렴하네요. 여기 3에 수렴. 자,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4, 그다음 마이너스 2, 정답은 마이너스 6. 자, 이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긴 한데 조금 편법이지만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은 뭐 이런 표현이죠. 얘를 원래 이렇게 풀면 안 되지만 계산상 2an 플러스 3bn을 마이너스 12라고 두시고 여기는 an 여기다 3을 an에 이제 3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6 플러스 3bn의 값은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리고 3bn은 마이너스 18이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bn은 마이너스 6이 나오고, bn이 마이너스 6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극한을 취하게 되면 상수의 극한이니까 마이너스 6에 수렴한다라는 전혀 개념과는 관계없이 그냥 답을 구하기 위한 과정이라 이걸 뭐 선생님이 굳이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혹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쫓긴다면 이런 풀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정확한 풀이를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리식의 극한값,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분수식에서는 분모와 분자의 최고창의 차수를 가지고 극한을 우리가 구했었죠. 이건 함수의 극한을 했을 때 했었던 건 부분입니다. 뭐 여기는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 n이 아니고 이제 x로 표현되어 있었죠. 그 차이점이지 뭐 내용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같은 차수면 앞에 있는 개수를 가지고 극한값을 구한다. 물론 이제 정확한 표현은 분모와 분자를 분모의 최고창인 n제곱으로 나누어서 정리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잘 하진 않죠. 그냥 직접 계산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건 거의 뭐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요? 10번의 1번은 뭐 이 3분의 2에 수렴하고, 2번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분모의 차수가 크니까 0에 수렴하고, 3번은 2차분의 2차니까 앞에 있는 개수 1분의 2에 수렴하고, 4번은 3차분의 3차인데 개수가 2분의 1이니까 극한값 2분의 1을 수렴하고. 자, 이런 표현들이었죠. 자, 여기 이제 2번 문제. 이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분모는 뭐 계산할 게 없어요. 분자만 잘 계산하면 되는데 분자가 있으면 많이 보던 거죠. 이 공식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제곱 공식이죠. 이 공식이 있었네요. 그 공식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럼 내항 외항 이제 이 번문서를 간단히 정리하다 보면 n이 무한대로 할 때 6n 제곱, 여기는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3차분의 3차죠. 그럼 3차의 개수가 6, 분자의 3차의 개수는 2, 약분하면 3분의 1에 수렴한다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도 이거는 위에 있는 분자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k가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공식이에요. 그렇죠? 잘 보시면 k 플러스 1 공식이죠. 그럼 얘는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라는 공식이 있다고, 이거 생각보다 자주 나오니까 웬만하면 하나 더 추가로 꼭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이걸 분자에 올려놓고 똑같이 이제 극한값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무리식의 극한,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했었던 부분이죠. 보통 무리식의 극한은 유리화를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 기억하세요? 이것도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공식이었는데 루트 2차
마이너스 루트 2차. 자, 여기에 극한을 구하는 건데, 물론 우리가 배울 때는 이게 n이 아니고 x라고 배웠었죠. 근데 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n을 x로 바꿔놨을 뿐이지, x를 n으로 바꿔놨을 뿐이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루트 2차 마이너스 루트 2차의 극한 구하는 방식은 n 앞에 있는 개수 a, 여기 n 앞에 있는 개수 b, 그 두 개를 가운데 있는 빼기처럼 뺀 다음에 2로 나누시면 극한값이 나왔고, 만약에 이게 꼴이 조금 복잡하게 돼 있는 케이스 있었죠. 복잡하다는 얘기는 저기 루트 앞에 개수가 붙는 케이스였네요.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개수가 붙는 것,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c 마이너스 루트 k 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t. 자, 이런 극한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공식이 똑같죠. 1차항 개수에서 저쪽 뒤쪽에 있는 1차항 개수를 뺀 다음에 2로 나누는데 분모에 여기는 루트 k, k가 아니고 루트 k, 이 루트 k를 그대로 갖다 붙여놓으시면 이게 여기 있는 극한을 구하는 방식이었고요. 이렇게 루트 2차 마이너스 루트 2차는 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 이렇게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는 뭐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유리화를 하셔서 요 케이스는 그 케이스가 아니네요. 얘는 지금 루트 2차 마이너스 루트 2차를 그냥 유리화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냥 왜 루트 2차가 형태가 아니고 그냥 루트 분수분의 분수인데 이게 무리수로 되어 있는 케이스 있죠. 루트가 표현되어 있는 것. 그런 경우는 그냥 일반적 유리화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번 문제 풀어본다면 루트 2차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마이너스 얘도 루트 2차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거기에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자, 극한 계산하시고 그러면 n 앞에 있는 게 4, 여기 지금 n 앞에 개수가 없죠. 0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극한값은 2가 되고, 자, 이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 있는 이 2n을 루트 4n의 제곱 이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 여기 n 앞에 있는 개수 6, 여기 지금 n 앞에 있는 개수는 없는 상태니까 0 뺀 값을 2로 나누는데 여기다 뭘 곱하라고요? 여기는 루트 4.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4분의 6 약분하면 2분의 3이 극한값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냥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 뿐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꾸릴 때 분자의 차수가 크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같은 차수이면 최고차항 개수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분모의 차수가 크면 이건 무조건 0의 수렴하는 케이스가 되고, 좀 전에 한 것처럼 루트 2차 마이너스 1차 이렇게 밑에 있는 거는 좀 전에 했었죠. 이건 유리화를 해야 되는 거고, 루트 2차 마이너스 루트 2차는 보통은 뭐 공식이 있었는데, 요 위에는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사실 직관적으로 큰 무한대에서 작은 무한대를 뺀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무한대지만, 의미상 얘 풀이는 어떻게 하냐면 맨 앞에 있는 최고차항, 여기서는 최고차항이 맨 앞에 있으니까요, 최고차항으로 묶어냅니다. n제곱으로 나누라 뜻이죠. 그럼 전체항을 n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n제곱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남는 게 1-n분의 5가 되고,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값은 0에 수렴하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가게 되고, 무한대 곱하기 1이니까 결론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지금처럼 다항식인데 차수가 서로 틀릴 때는 최고차항으로 묶어내서 계산하시는 게 일반적 방법이니까요. 자, 밑에 있는 문제 보시면 뭐 크게 지금까지 했던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좀 생략을 하고, 요 다음 파트, 자, 역시나 이게 미정계수 결정하는 것,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분수식의 극한값이 0이 아닌 실수이면 분모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고, 극한값은 최고차항으로 나누며,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무리식은 0이 아닌 실수일 때 무리식을 유리화해서 계산한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 사실 이게 미정계수가 있을 뿐이지 내용은 전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게 수업을 간단히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라 이걸 너무 오래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약간 잊어버리신 기억이나 예전에 배웠기 때문에 그 기억을 좀 되살려주는 역할 정도만 오늘은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요. 자, 20번의 1번 문제,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근데 보니까 2라는 값에 수렴을 해요. 근데 분모는 2차인데 분자는 3차지 않습니까? 그럼 2차분의 3차라면 원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맞을,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맞을 텐데
2라는 극한값이 나왔다는 뜻은 따라서 a 값은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an제곱, an세제곱에서 저 3차식이 지워져야 되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남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1의 제곱은 뭐 분배 안 해도 되겠지만 굳이 분배한다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2차식이죠. 그 분자는 bn의 제곱 플러스 3. 근데 이 극한값이 2가 되겠네요. 따라서 b값이 2가 됨을 알 수 있는 문제죠. 저 오른쪽에 1번 문제도 앞쪽에서 했던 거지 않습니까? 루트 2차 n제곱 플러스 kn 마이너스 루트 2차 이 꼴인 거니까요. 극한 구할 때는 앞쪽에 있는 1차계수 k에서 이쪽에는 1차계수 0을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극한값이 2가 나오므로 따라서 k값은 4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죠. 자, 24번 an 플러스 bn이 8에 수렴하고 an 마이너스 bn이 2에 수렴할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뭐 다음 극한이면 아마 an과 bn은 이제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일 테고, 뭐 필요하다면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이용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an과 bn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식은 얘가 좀 수렴하죠. 얘도 수렴하고요. 뭘 치환해도 괜찮겠지만 뭐 굳이 이거는 뭐 치환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어쨌든 두 수열 자체가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하는 두 수열을 더하거나 빼도 어차피 수렴하죠. 자, 이렇게 되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의 극한값은 2. 자, 둘 다 수렴하니까 위에서 아래로 한번 더해봅시다. 수렴하는 두 수열을 덧셈하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이 되죠. 그 극한값은 10이 되고요. 따라서 2를 바깥으로 뺀 다음에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5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더하지 말고 빼도 되고, 여기서 이제 빼게 되면 이제 an이 지워지고 이제 bn이 나올 텐데 그래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직접 대입해도 괜찮겠죠? 여기 5를 대입하게 되면 이제 bn의 극한값은 3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앞쪽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면 보통 이제 치환을 하죠. bn이라는 뭐 수열로 치환해 봅시다.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bn의 극한값은 자, 1이다. 그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치환한 식에서 이제 an을 정리해야 되겠죠. 식이 an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니까요. 그러면 2an-1 분의 an-1 이게 bn. 그럼 양변에 2n-1을 곱하게 되면 2an bn-bn은 an-1과 같고, an을 구해야 되니까 an에 있는 식을 모아줘야 되죠. 넘기고 얘를 반대로 넘겨요. 그러면 2 bn 곱하기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bn는 bn 마이너스 1. 자, 이걸 an으로 묶게 되면, 이렇게 an으로 묶게 되면 2bn 마이너스 1 그 값은 bn 마이너스 1. 양변을 2bn 마이너스 1로 나누게 되면 an은 2bn 마이너스 1분의 b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n의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저기 2bn 마이너스 1분의 bn 마이너스 1. 자, 이걸 구하라는 뜻이죠. 극한. 근데 bn이 지금 어디에 수렴했었냐면 이제 1에 수렴했기 때문에 이 극한을 구하라는 뜻은 2 곱하기 1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1. 얘는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정확히 푸셔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편법을 풀게 되면 뭐 이렇게 이제 이 식 자체를 그냥 하나의 뭐 분수식인 것처럼 식을 쓰게 되죠. 그래서 2an 마이너스 1 an 마이너스 1. 자, 이게 이제 1에 수렴해야 되니까 곱하게 되면 an 마이너스 1은 2an 마이너스 1. 이게 로 넘어가고 얘가 로 넘어가게 되면 an은 0. 자, 0에 수렴하는 an을 극한을 취하게 되면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구할 수는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추천할 만한 풀이는 아니고요. 그냥 빠르게 계산하기 위한 용도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 내용은 우리가 앞쪽에서 많이 연습했었던 샌드위치 정리라는 거 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원래는 주어져 있는 수열 자체가 이렇게 an, bn, cn 그러니까 등호가 안 붙어 있어도 이게 극한을 취하게 되면, 여기 전부 다 극한 취하고 극한 취하고 극한 취하게 되면 여기 등호가 따라 붙고, 내가 이거 an 자체가 만약에 알파에 수렴하고 cn이 만약 알파에 수렴한다면
bn도 알파에 수렴한다라는 그 샌드위치 정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도 an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니까 여기다가 극한 취하라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여기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극한을 취하게 되면 등호 없어도 이렇게 등호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n분의 n, 결국 얘가 1에 수렴하게 되고 얘도 n분의 n 플러스 1, 얘도 1에 수렴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an도 자 1에 수렴한다. 이렇게 샌드위치 정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9번째, 이거 여러분이 좀 안 좋아하는 파트죠. 이제 좀 내용이 복잡할 때도 있고 뭐 쉬운 거 같은데 쉽게 풀어봤더니 뭐 어떨 때는 맞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이게 아니래. 그러니까 발레가 있대. 답이 안 맞거나. 자, 그래서 이게 확실히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내가 이걸 정확히 알고 있다, 이런 것들 내가 잘 골라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부족해지는 그런 파트예요. 당연히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발레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 이렇게 되면 좀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 이런 게 있었어? 근데 그때 그걸 우리가 매번 다 기억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진입 판정 문제 있죠? 맞는지 안 맞는지의 판정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주 보시는 게 좋고, 어떤 헷갈리는 그런 유형의 문장들이 있으면 그 문장들은 좀 따로 잘 보관해서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전반적으로 뭐 어려운 내용들 아니고 우리가 매번 하던 내용인데 크게 뭐 여기서 큰 도움은 안 되고요. 문제를 한번 직접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an이 무한대고 bn이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an분의 bn은 마이너스 1이냐? 너무 이게 1차원적인 사고죠.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 약분하고 마이너스 1 뭐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위아래가 같은 차수일 때는 보통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만 이게 다른 차수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발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이게 만약 n제곱,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마이너스 2n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결론은 분모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은 0에 수렴하게 되죠. 이거는 뭐 당연히 차수에 따라 답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저럴 리 없다 라는 거는 뭐 쉽게 이해되실 테고, 여기 딱 봐도 뭐가 빠졌나요? 근데 극한을 취하게 되면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이쪽에서 극한을 취하게 되면 등호가 붙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자, 3번 an-bn이 0에 수렴하고 an이 알파이면 bn은 알파이다. 이거 잘 모르시겠으면 그럴 것 같은데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런 경우는 안전하게 이제 cn이라고 치환하는 게 좋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cn의 극한값은 0이 되고, 그 다음 식을 다시 한번 쓰는 거죠. an-bn은 cn이더라. 자, 이 식을 뭐로 정리하냐가 중요한데 조건에 뭐라고 주어져 있는 거 빼고 안 주어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근데 이건 둘 다 주어져 있네요. 아니, 여기까지 주어진 거죠. 얘는 결과니까요. 이런지 안 그런지 확인하려면 이 식을 bn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bn으로 정리하게 되면 an-cn이 되고, 자, 여기다 이제 극한을 취하게 되면 여기 극한 취하고 여기다 극한 취하게 되면 cn은 0에 수렴하게 되고 an은 알파에 수렴하고 결론은 bn도 알파에 수렴한다. 맞는 말이네요. 자, 4번 다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보다 cn이 크고 cn보다 bn이 크면 자, 이 극한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을 텐데,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핏 맞는 게 굉장히 유명한 복인데 얼핏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an보다 cn이 크고 보다 bn이 큽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극한을 취하게 되면 등호가 생기게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반사적으로 샌드위치 정리가 생각이 나서 얘 알파, 얘 알파, 그럼 얘도 알파, 뭐 이런 느낌이 생기다 보니까 an과 bn의 an과 bn을 뺀 값의 극한값이 0이라고? 그럼 빼서 서로 극한값 같다는 뜻은 얘랑 서로 같다는 뜻이니까 얘랑 서로 같으면 지금 보신 것처럼 얘도 알파 수렴, 얘도 알파 수렴, 그럼 얘도 알파 수렴, 따라서 이게 수렴하는구나 라고 오해하기 아주 딱 좋은 복입니다. 그죠? 그럼 이게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은데?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발레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유명한 발레인데 an, cn, bn에서 각각 이제 그 크기 순으로 본다면 얘를 만약 n으로 봅시다.
자, cn은 n이라고 두고 an을 n-n분의 1로 둡시다. 그러면 an보다는 cn이 크죠. an은 n에서 n분의 1이라는 값을 뺐으니까요. 그럼 bn은 n 플러스 n분의 1로 한번 더 봅시다. 그러면 bn에서 an을 빼게 되면 0에 수렴합니까? 라는 건데, 이렇게 빼게 되면 bn-an은 이렇게 빼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죠.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n분의 2가 되고, 여기에 극한을 취하게 되면 n분의 2는 0에 수렴하겠죠. 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cn이 수렴합니까? cn에다가 극한을 취해보세요. 얘가 수렴하나요? 아니잖아요.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습니까? n이 자연수라면, n이 커지면 일반항 n도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결론은 수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4번 보기는 잘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운 보기니까요. 다음 5번은 이건 누가 봐도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이 bn이 혹은 알파가 0에 수렴하지, 베타가 0에 수렴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야 이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0에 수렴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꼭 이거를 그렇다 그러고 볼 수는 없죠. 너무 유명한 보기니까요, 얘도. 자, 10번째 단어는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이 부분은 함수의 극한에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진 않았던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등비수열은 보통 등비수열의 일반항수라면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아래 n-1제곱을 보통 쓰는데, 이건 좀 이따 하고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그 일반항의 형태가 첫 번째 항인 a가 1일 때, 그래서 이런 꼴이 나타났을 때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이제 기준이 될 테니까. 자, 이런 꼴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인데, 그럼 결론 이거의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래 n제곱의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게 케이스가 분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저기는 공비 r이 1보다 클 때 예를 바로 들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뭐 예를 든다면 2의 n제곱, 여기는 미시 공비값이 1보다 큰 이 정도 2라는 공비를 가질 때, 그럼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게 2의 무한대 제곱이 돼서 결론은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두 번째, 공비 r이 1일 때,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의 n제곱, 네, 이건 1에 수렴하겠네요. 얘는 수렴합니다. 세 번째,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한번 잡아봅시다. 이렇게 잡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은 다 공통적으로 여기에 적당한 숫자가 막 2분의 1 같은 게 괜찮잖아요. 거기에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n이 무한대가 되게 되면 이게 2의 무한대 제곱분의 1이 돼서 결론은 0에 수렴하겠죠. 맞나요?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다도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을 뿐이겠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결국은 0에 수렴할 테니까요. 결론은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일 때는 이 극한, an의 아래 n제곱의 극한은 0에 수렴한다는 거고, 자, 네 번째, 공비 r이 마이너스 1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 자, 이 값은 진동하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동해요. 다섯 번째, 공비 r이 1보다 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잘못 썼죠? 네,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럼 마이너스 2에 이런 밑이 있죠? 공비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거기 n제곱,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네, 무한진동하는 케이스.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얘도 수렴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수렴하는 조건을 찾았더니 이렇게 수렴하네요. 그렇죠? 등비수렴 형태가 이런 꼴을 띄었을 때 수렴 조건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다, 또는 공비 r이 1이다. 근데 이건 이제 줄여서 보통 못해.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이유는 얘네들의 범위에서는 이게 0에 수렴할 테고, 여기 범위 안에서는 r의 n제곱이 1에 수렴하기 때문에 구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그냥 보통은 모아서 쓰게 되면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결론은 수렴한다. 어디로 수렴하냐고 좀 더 정확히 물어볼 때는 이게 따로따로 기억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냥 수렴 범위,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아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요 조건을 좀 더 많이 쓰게 되겠죠. 자, 이런 표현들입니다. 자, 이 내용이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죠. 자, 그 중에 그거는 이제 했고, 일반항 AN이 정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때 A 곱하기 R의 n제곱 꼴일 때, 이런 꼴일 때는 앞쪽에는 A가 붙었기 때문에 A가 이제 1이 아니고 어떤 다른 값이 이제 주어졌었다면, 1이 아닌 다른 값이 주어진다면, 물론 0도 아닙니다. 1도 아니고 0도 아니고, 그랬을 때 이 주어지는 수열은 A 값에도 영향을 받겠죠. 근데 우리가 발산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이게 수렴 조건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좀 전에 공비 아래의 범위가 있었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A 값에 관계없이 얘는 이제 수렴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조건, 수렴 조건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A 값이 만약에 0이라면, 그렇죠? A 값이 만약에 0이라면, 그럼 A가 0이 되게 되면 이게 D가 무슨 꼴이 된다 하더라도 0 곱하기가 돼서 이 값도 0에 전체적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아셨나요? 자, 위에 있던 등비수열의 극한은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아직 나와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비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하시오. 등비수열이 수렴하냐 발산하냐는 누가 결정하냐면 공비값이 결정합니다. 공비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얘는 0에 수렴하게 되고, 공비 R값이 만약 1이 되게 되면 얘는 극한이 1에 수렴한다는 표현이죠. 그럼 얘를 봤더니 일반항 좀 조사해 봐야 되지 않나요? 일반항 A는 첫 번째 항 2 곱하기, 이게 수열을 보니까 항상 루트 2분의 1이 곱해져 있는 등비수열이죠. 그럼 2 곱하기 루트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될 텐데, 공비값이 어디냐면 얘가 어차피 얘가 0이 아닌 상태니까요. 얘가 이제 극한을 정리할 텐데, 루트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루트 2죠. 2분의 루트 2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값에 포함이 되죠. 결론은 이 값이 전체적으로 어디 수렴하게 되냐면 0에 수렴할 테니까 극한값도 0에 수렴한다. 따라서 1번 문제는 수렴한다. 자, 설명드리라고 좀 이랬었죠. 뭐 결과적으로 수렴 발산만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공비값 조사했더니 공비값이 2분의 루트 2가 되더라. 이 값은 이 범위 안에 있으므로 따라서 얘는 수렴한다. 이렇게 가볍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37번 문제는, 자, 얘가 수렴하기 위한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는데, 일반항 한번 보게 되면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가 얼마죠? 2분의 x가 곱해지죠. 따라서 일반항 자체가 2분의 x로 표현되어 있고, 걔가 n-1제곱, 공비가 n-1제곱. 따라서 이게 R의 n제곱 꼴이죠. 그러므로 공비값인 2분의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쨌든 수렴합니다. 지금 수렴 조건을 묻는 거니까 1에 수렴하냐 0에 수렴하냐는 여기서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양변에 1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x의 범위가 2범위로 오게 되면 주어되는 37번 1번 문제는 수렴하게 된다. 38번,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문제인데, 수렴하면, 근데 이런 문제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일반항이라는 얘기죠. 3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자, 얘가 수렴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경우는 좀 정석적 풀이는 분모의 최고의 밑이 지금 3이죠. 얘를 전체 3의 n제곱 이렇게 나눠보는 겁니다. 3의 n제곱, 3의 n제곱, 3의 n제곱, 3의 n제곱. 자, 나누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0에 수렴하겠죠. 얘는 3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얘도 0에 수렴하고 얘도 0에 수렴합니다. 결과적으로는 1 마이너스 0분의 0 마이너스 0 얘는 0에 수렴한다가 되고, 매번 또 이렇게 풀기 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등비수열 형태로 분수식으로 나오게 되면 가장 큰 밑을 찾으세요. 분모와 분자의 가장 큰 밑을 찾습니다. 마치 다항식에서 분모 분자의 가장 큰 차수를 찾는 거랑 비슷한데, 가장 큰 밑을 찾으신 다음에 그 큰 밑을 제외하고는 다 지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운다는 얘기는
어차피 이게 3의 n제곱으로 나눠지게 되면 이건 0의 수렴할 테고 얘도 0의 수렴할 테고 얘도 0의 수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0의 수렴한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 비슷한 문제 하나 찾아볼게요. 뭐 이런 문제들.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가장 큰 밑을 제외하고는 다 지웁니다. 어차피 가장 큰 밑으로 나누게 되면 가장 큰 밑이 아닌 케이스들은 전부 다 0의 수렴할 테니까요. 4의 n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어차피 얘 0의 수렴할 겁니다. 얘도 0의 수렴할 겁니다. 이유는 4보다 다 작은 밑이기 때문에 이게 지수에 지수에 n이냐 n 플러스 냐는 관계없이 다 0의 수렴할 테고, 그럼 결론은 요 꼴만 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분자는 4 곱하기 4의 n제곱이고 분모는 1 곱하기 4의 n제곱이니까 얘는 각각 약분되고 지워진다고 보겠죠. 4의 n제곱 나누게 되면 결론은 앞에 있는 값이 극한값이니까 4라는 극한값을 취하게 된다. 그래서 가장 큰 밑만 남기고 다 지운 다음에 큰 밑이 위아래 만약 같다면 그 지수를 잘 개수 형태를 잘 뽑아내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다항식의 극한 구할 때와 형태는 물론 다릅니다. 근데 최고창을 찾는다 혹은 최고밑을 찾는다 그리고 나머지 다 지운다 뭐 이런 느낌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조금 연계해서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뭐 이런 문제도 있죠. 다항식일 때 이건 분수식이 아니니까요. 자, 이런 문제는 처리할 때 원래 느낌상 아주 큰 무한대 빼기 중간 무한대 빼기 작은 무한대 뭐 이런 느낌이라 답은 큰 무한대에서 빼는 거니까 답은 무한대일 것 같긴 한데, 정확한 풀이는 가장 큰 밑인 5의 n제곱으로 이 항들을 전부 다 나눕니다. 그럼 1 마이너스 5분의 3의 지수법칙 n제곱 마이너스 5분의 2의 n제곱이 되고, 얘는 이게 등비수열의 극한 형태잖아요. n이 지수로 가 있으면 등비수열입니다. 근데 이 공비가 5분의 3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은 값이고 얘도 그렇죠.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극한값은 전부 다 0에 수렴할 거기 때문에 이거 0에 수렴하고 이거 0에 수렴합니다. 당연히 5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큰 무한대분의 조그만 무한대이기 때문에 결국 0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남은 거는 5의 n제곱 곱하기 1에 수렴할 텐데 이 n이 어디로 가면 무한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무한대 곱하기 1이니까 결론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정답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좀 전에 R의 n제곱을 정리할 때 크게 이렇게 5가지를 불렀었죠. 아주 세분화하면 굉장히 많이 쪼개게 되면 R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 두 번째 R이 1일 때, 세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을 때,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 다섯 번째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뭐 이렇게 다 쪼갰었는데, 자, 여기서 요렇게 두 개는 이제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너무 세분화되게 되면 식을 때마다 너무 불편하니까 1번과 5번을 모으면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1번과 5번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겠죠. R이 1보다 크다,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결론은 이 범위 안에 있는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고, 얘는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이게 절대값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통일성을 주자니까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이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1 사이. 그리고 이제 2번과 4번은 어떤 교재는 가끔 같이 둘 때도 있는데 이걸 같이 두게 되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공비 R이 음수일 때는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R이 1일 때와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그 n의 값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플러스 1이 되느냐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느냐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얘네는 웬만하면 같이 묶는 것보다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이제 표기법상 이렇게 4가지로 주로 많이 표기한다라는 표현인 거죠. 근데 앞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들 어떻게 표현했느냐의 차이점이 이제 다 공부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앞으로 표기가 이렇게 많이 될 테니까 표기를 잘 익혀둬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1번에 이런 표현에 일반항이 주어져 있다면 이때 공비 R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그죠? 0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으면 어땠었나요? R의 n제곱의 극한값은 0으로 수렴했었죠. 그럼 2분의 1 같은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2분의 1의 전체 n제곱. 그럼 이제 n에 이제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점점 숫자 이제 0에 가까워지니까요. 그럼 얘는 이제 0에 가까워지네요. 그럼 얘는 0에 수렴하고 얘도 0에 수렴하고, 그럼 1 플러스 0분의 0이니까 얘는 0에 수렴한다
아니 R이 1이 되게 되면 R이 1이면 직접적으로 R에 1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1의 수렴하죠. 이 값도 1의 수렴합니다. 그럼 1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에 수렴한다. 그 다음 R이 1보다 크면 공비 R이 1보다 크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죠. 얘도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계산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R이 1보다 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이게 선생님 누가 더 큰 무한대죠? 아니 똑같은 미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Rn제곱 Rn제곱 뭐 예를 들면 정이 이해가 안 되면 R값에 어떤 특정 숫자를 접으세요. R을 2라고 합시다. 그럼 1 플러스 2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그럼 얘는 의미가 없죠? 지워진다고 보고 얘는 무한대로 발산, 얘도 무한대로 발산. 근데 같은 밑이니까 1 곱하기 2의 무한대제곱, 1 곱하기 2의 무한대제곱. 앞에 있는 개수. 같은 밑일 때는 앞에 있는 개수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1에 수렴한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자, 45번 문제는 문제를 좀 원활하게 풀게 하기 위해서 fx를 루트가 아닌 지수 형태로 루트 x를 지수로 바꾸면 x의 2분의 1제곱인 것 여러분이 앞쪽에서 수원할 때 이렇게 많이 배웠으니까요. 2분의 1제곱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1이 3분의 1이라면 a1이 3분의 1이죠. 그럼 an 플러스 1이 뭐냐면 함수식에다가 여기 있는 n 대신에 여기 있는 n 대신에 3분의 n, 여기 있는 x 대신에 3분의 1을 대입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a1은 3분의 1이에요. 그럼 a2는 뭐예요? 그러면 a2는 여기다가 이제 n에다가 여기는 n에다가 1 대입한 거겠죠? 그럼 좌변은 a2가 되고 우변은 fa1이 돼요. 그럼 f 3분의 1인데 f가 뭐였죠? 저거잖아요. 이게 f입니다. 그럼 여기는 x자리 대신에 3분의 2 들어가는 거니까 3분의 1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a3는 이번 여기 있는 n값 대신에 이제 2를 대입한 거니까요. FA2. 그럼 FA2가 3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었죠. 그럼 여기다가 여기는 x 대신에 3분의 1에 2분의 1제곱을 대입하게 되면 다시 거기에 2분의 1제곱이 돼서 얘랑 얘랑 곱해지겠죠? 그럼 3분의 1에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정이라면 당연히 여기가 이제 8분의 1이 되겠죠? A5가 되면 3분의 1에 4분의 1 제곱인가? 여기 2분의 1의 4제곱이 되기 때문에 16분의 1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온 것처럼 A1일 때는 이 정도의 값 3분의 1을 갖는데 A2일 때는 이거 우리가 지수에서 배웠었던 내용인데 밑이 1보다 작으면 지수가 커지게 되면 실제로 숫자는 더 작아지죠. 반대로 지수가 작아지게 되면 실제로 숫자는 더 커지는 거죠. 기억합니까 이거? 우리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같은 밑인데 하나가 2고 하나가 2예요. 똑같은 밑일 때 이게 지수가 커지면 숫자도 커지죠. 왜냐면 밑이 1보다 컸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밑이 1보다 작으면 지수가 오히려 커지지만 숫자는 이쪽이 더 커지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밑이 1보다 작으면 지수가 작아지면 숫자는 커지는 겁니다. 지금 지수는 계속 뭐하고 있냐면 작아지고 있어요. 지수가 작아지고 있다는 뜻은 이 전체 수열의 항들은 계속 감면가수 숫자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 값에서 좀 더 A2는 좀 더 큰 값으로, A3는 좀 더 큰 값으로 점점 가는데 이 값이 나중에 어디에 수렴하게 되냐면 거의 1에 가깝게 수렴하겠죠. 근데 이제 그래프상으로 만약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이 내용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걸 정리하다 보면 AN은 이 수열은 모양이 3분의 1에 요 위가 처음에는 요 지수값을 잘 보시면 이게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은 4분의 1 되고 16분의 1 되고 그럼 얘는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제곱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공비값이 첫 번째 항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수열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지수가
2분의 1에 n-1제곱 이런 형태로 이제 지수가 올 거란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n이 지금 어디로 가게 되냐면 n이 무한대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여기는 n도 무한대로 가겠죠? 그럼 2분의 1이 무한대제곱, 밑이 1보다 작은 등비수는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값은 0에 수렴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전체 숫자는 3분의 1의 0제곱에 수렴하게 되고 이 밑이 양수인 상태에서 0제곱이 되면 이 값은 1에 수렴한다고 우리가 지수할 때 배웠으니까요. 결론은 AN의 극한값은 1에 가까워진다. 사실 그래프를 보고 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괜찮습니다.